중풍은 스트레스가 많고 생활이 불규칙적인 현대인들에게 무한화사는 한자풀이 그대로 입구. 소아청소년 비만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소아청소년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세상에 수없이 많은 병이 있는 것처럼 그 병을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김경태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노년층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질환이 뇌와 심혈관계 질환입니다. 오늘은 한의학에서는 중풍으로, 서양의학에서는 뇌혈관 질환 중 뇌졸중으로 일컬어지는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풍의 위험성과 전조 증상, 그리고 중풍의 유형과 증상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중풍 예방의 10가지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과거에 중풍이라고 하면 간병과 치료에 모든 가족이 매달려서 가정 파탄을 일으킬 정도로 심각한 질환으로 여겨졌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대사질환을 예방하는 노력과 검진 기술 및 초기 응급치료의 기술의 발달로 중증 질환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거보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식생활의 문제로 비만 인구가 늘고 고혈압과 당뇨 환자가 늘면서 여느 때보다도 중풍 발병의 위험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나 요새처럼 기온이 뚝 떨어져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혈관은 수축하고 혈액이 진해질 뿐만 아니라 혈액 내 기름기 같은 지질의 함량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겨울에는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다른 계절보다 훨씬 높습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 또는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추운 겨울에 따뜻한 실내에 있다가 외출 시 갑자기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혈관 수축으로 인한 뇌졸중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중풍은 뇌출혈로 불리는 뇌혈관의 파열이나 뇌경색으로 불리는 혈관의 폐쇄와 같은 순환에 문제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일련의 증상이 있습니다. 갑작스런 의식장애, 안면마비, 운동장애, 언어장애 등이 나타나는 병증입니다. 이런 뇌졸중이 갑작스럽게 오기 전에 가볍게 지나가듯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과성 뇌허혈증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뇌졸중 전조 증상으로는 일과성 뇌허혈증으로 체내에 일시적으로 혈액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증상으로 발병 후 24시간, 즉 하루 이내에 회복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오는 편측의 마비가 오고 말이 잘 안 되는 언어장애나 어눌한 구음장애, 그리고 얼굴 근육의 좌우 움직임이 다른 안면마비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일과성 뇌허혈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반인들이 중풍 전조증을 쉽게 이해하고도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의식장애를 제외하고 중풍 전조증의 3대 증상으로 말, 미, 잘이라는 약어로 이야기도 합니다. 즉, 말은
어눌해진다는 것입니다. 미소가 어색하다는 뜻입니다. 편측마비로 잘 움직이지 못한다는 뜻일 겁니다. 시청자분들도 중풍 하면 말미잘 이 세 단어를 떠올리면서 사전에 빨리 진단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중풍의 유형과 증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뇌경색, 허혈성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힌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뇌로 산소, 포도당을 운반하던 혈액이 더 이상 영양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없게 되어 뇌 조직에 손상이 찾아온 상태입니다. 중풍 환자의 대다수가 뇌경색입니다. 뇌출혈, 출혈성 뇌졸중은 뇌혈관의 일부가 기형 또는 좁아지면서 노폐물이 쌓이고 결국 혈관이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해 터져버리는 상태입니다. 뇌경색에 비하여 그 경우는 적은 편이지만 혈액이 혈관 바깥으로 나온다는 점에서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 뇌출혈 중에서도 젊은 층에서 갑작스런 사망으로 이어지는 지주막하 출혈의 경우는 치사율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중풍은 뇌로 가는 혈류가 충분하지 않거나 혹은 너무 많아서 혈류가 끊기는 것입니다. 혈액은 산소와 뇌의 필수 영양분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혈액의 공급이 중단되면 몇 분 안에 뇌세포가 죽을 수 있으며 한 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뇌졸중의 치료는 시간을 촉급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풍의 주요 증상은 갑자기 넘어지거나 말을 못하기도 하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고 손, 발이 마비가 되고 인사불성이 되기도 하며 말을 더듬기도 하거나 가래가 못이 끊기거나 음식을 삼키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다음에 중풍의 전조 증상이 발생하면 빠르게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저리거나 감각이 없어서 숟가락을 들지도 못할 정도가 된다거나, 다음으로 갑자기 말을 제대로 못하거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되는 경우라든지, 또 다른 경우로는 갑자기 침이 한쪽으로 흐르며 혀끝의 입술 감각이 없어지거나, 그 외에도 이유 없이 한쪽 눈꺼풀이 처지고 눈동자가 감기거나 한쪽이 흐리게 보이거나 안 보이는 경우에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의료기관으로 바로 가셔서 진료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이때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또 구역감과 같은 것이 동반된다면 응급실에 있는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갑자기 이런 증상으로 쓰러졌다면 즉시 119를 부른 뒤 응급처치를 하며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병원으로 가는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회복 예후가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때 환자의 급격한 자세 변화나 진동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에 급한 마음에 직접 환자분을 모시고 이동하는 방법보다는 119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만일 119를 부르셨다면 도착하기 전까지 환자를 바닥에 수평으로 눕힌 뒤에 입속에 있는 음식물이나 구토물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막을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환자가 무의식 중에 혀를 깨물지 않도록 입안에 솜 등을 채워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뇌졸중은 중풍의 범위에 속하며 중풍은 자연계의 바람처럼 오고 가는 것이 빠르고 변화무쌍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초기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이 변화의 속도와 크기에 후유증이 남고 치명적이 되기 때문에 예로부터 무서운 질환으로 알려졌는데요. 중풍에 맞았다라고 해서 졸중풍이라고도 했습니다. 중풍의 중요 증상과 후유증으로는 인지장애,
운동마비, 언어마비 등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인지장애는 때와 장소, 사람을 알고 인식하는 능력, 기억력 이런 것들이 장애가 생기는 것을 포함합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심한 경우에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치매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인지 기능의 장애는 있으나 치매라고 할 만큼 심하지 않은 경우를 경도 인지 장애라고도 합니다. 뇌졸중 후 인지 장애는 뇌혈관의 질환으로 인한 경도 인지 장애를 말하며 경도 인지 장애를 1년 뒤에 추적 관찰을 해보면 약 10%에서 치매로 진행하고 4년 이내에 50%가 알츠하이머병으로 진행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인지 기능은 뇌졸중 환자에게 있어서 예후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뇌졸중의 후유증에 대한 예후 판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한 평가 및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운동마비와 함께 환자의 삶의 질은 물론 간병하는 보호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증상입니다. 또 다른 뇌졸중의 주요 증상으로는 운동장애가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한쪽 다리를 끌면서 몸과 함께 걷는 분들을 보신다면 대부분이 중풍의 후유증이십니다. 이런 증상을 대표적으로 편측마비라고 합니다. 물론 중풍 환자 중에서도 연수나 뇌관 같은 부위에 병이 온 경우에는 더욱 심각해서 사지의 마비의 증상을 보이셔서 평생을 누워서 생활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뇌출혈, 뇌경색 환자의 운동마비는 거의 대부분이 회복되고 나서도 타인은 모를지라도 본인은 악력의 차이나 저림 등의 증상 등 다양한 형태로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편마비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깨 관절 쪽의 합병증은 팔의 움직임에 장애가 됩니다. 또한 어깨 통증을 급성기부터 많이 호소하며 심한 경우 견관절 탈구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건 어깨가 4개의 근육으로 잡고 있는 형태인데 마비가 오면서 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처져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팔을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통증도 있으면서 동작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 사기가 떨어지고 우울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물론 어깨뿐만이 아니라 손가락이나 팔목을 쓰지 못해서 특히 오른쪽으로 생활하시던 분이 오른쪽에 마비가 오신 경우 식사나 세면, 화장실 등에 사용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일상생활에 많이 불편하게 되십니다. 이러한 후유증은 빠르면 1개월, 길게는 1년을 넘는 치료와 재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중풍 후유증 치료에 있어서 빠르고 지속적인 재활 치료는 꼭 필요합니다. 언어마비는 뇌의 병변이 언어를 담당하는 구간에 영향을 미친 경우 발음이 명확치 않거나 느리고 때로는 머릿속에 있는 내용과 실제 말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출생 후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도 언어가 가장 늦게 발달하듯이 중풍의 후유증 중에서도 손발의 운동신경의 회복보다도 언어장애가 오랫동안 후유증으로 남거나 영원히 남는 경우도 많아 환자들에게 큰 상실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면마비는 말초신경 마비의 안면마비, 즉 구아나사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말초신경 안면마비는 두통, 구역감, 현운 등의 증상이 없이 또 손발의 마비나 말하기, 구음장애 없이 얼굴만의 표정이 잘 되지 않는 증상입니다. 뇌졸중으로 온 안면마비는 여타 증상에 비해서는 잘 낫고 후유증도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뇌졸중의 주요 증상들 외에 간혹 단순한 손떨림이나 일시적 기억력 저하나 마비감을 중풍과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풍의 경우 평소 혈압이나 당뇨에 기억력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두통이나 어지럼증, 구역감 등이 동반되면서 손발이
편측 한쪽으로 같이 마비가 오거나 말이 잘 안 되고 연화곤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기력이 떨어지거나 혈액순환 장애로 오는 증상과는 감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중풍, 많이들 알고 계시기도 한 예방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풍이 의심되면 곧바로 뇌를 검사하고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풍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뇌의 영상 촬영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MRI, CT, 초음파 뇌혈류 검사, 경동맥 초음파, 호모시스테인 검사 등 한방, 양방의 진단을 통해서 뇌의 검사를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사람의 뇌세포는 한번 충격을 받고 나서 손상을 받으면 그 충격이 바로 제거되지 않으면 심각한 후유장애가 뒤따르게 되고 뇌세포가 다시는 재생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심장과 뇌는 수분의 정지에도 심각한 장애는 물론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빠르게 검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혈압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고혈압 환자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해서 중풍의 위험성이 높아지는데요. 특히나 온도 차이가 심하거나 추운 날씨에서는 혈관과 근육이 긴장하면서 압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흡연과 음주 또는 과도한 업무, 무리한 운동 등은 혈압을 상승을 시켜서 중풍의 위험성을 높이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나 혈압이 있는 분들이 새벽 운동을 갔다가 심장마비나 중풍으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심장병, 당뇨병, 고지혈 이런 대사질환을 조심해야 합니다. 중풍의 원인 중 15에서 20%가 심장질환에서 비롯됩니다. 혈전이 혈관을 타고 떠돌아다니다 뇌혈관을 막아 뇌경색이 발생합니다. 높은 혈당은 몸에 지방질 대사에 영향을 미쳐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주기적으로 자신의 혈당을 체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은 이유입니다. 혈청 지질 수치가 높아지면 혈액의 유동성이 약화돼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니 기름진 음식을 섭취를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체중 감량을 위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만한 사람은 고혈압뿐만 아니라 당뇨병,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질병에도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또 비만인 고혈압, 당뇨 환자의 경우 체중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고, 혈압은 물론 혈당도 같이 좋아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체중 관리는 혈압과 당뇨 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매일 일정 거리를 산책하거나 일주일에 3회 이상 약간 땀이 날 정도의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운동을 하기 전에는 실내에서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거나 추운 날씨의 경우 보온을 갖춘 뒤에 해서 혈관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급격한 기온의 변화를 피해야 합니다. 우리 몸이 추위에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해 뇌혈관도 동시에 움츠러들게 됩니다. 장시간의 추위에 노출된다면 중풍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인데요. 특히 새벽에 찬 공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흡연과 가음을 피하고 식이요법에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중풍의 최대 적입니다. 담배 속에 들어있는 여러 유해한 성분은 혈액을 쉽게 응고시키고 심장을 자극해서 불규칙한 심장박동을 유발한다고 하는데요. 또 과음은 혈관의 탄력을 약화시키고 혈압을 높여 중풍의 발병률을 높인다고 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비만을 유발합니다.
게다가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을 경우 영양 불균형과 함께 관상동맥 질환이나 뇌졸중, 심장병 등의 발병 위험이 커진다고 하는데요. 채소나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면 노폐물의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중풍 발병의 위험성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7번째로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식당에 젓갈류, 국과 찌개류의 이런 식단은 염분이 높아서 혈압을 올리고 비만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반찬을 싱겁게 골고루 먹되 가급적 젓갈류나 국과 찌개류는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8번째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충분한 휴식을 가질 것을 권해드립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며 불안, 우울, 분노의 감정 등으로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키기도 하는데요. 이를 통해 중풍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취미나 운동을 하면서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이 혈압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과도한 긴장과 업무는 심신을 지치게 하며 이는 곧 병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9번째로 가족 중에 특히 어르신들 중에 중풍 환자가 있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일 가족 중에 중풍 환자가 있다면 본인도 중풍에 걸릴 확률이 50% 이상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부터 검진과 진찰을 통해 혈압, 당뇨 등을 검사하고 치료하고 관리하도록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10번째로 잦은 두통과 어지러움, 수족저림 등을 간과하지 말고 중풍이 발생하기 전에 보이는 경고 증상이라고 생각하여 빠르게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증상이 나타나면 꼭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이렇게 10가지 예방법 외에도 평소 머리 쪽과 손발 같은 말초부의 혈액순환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박수치기 또는 손가락으로 머리치기 등과 같은 방법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환자는 물론 가족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과 후유증을 남기는 중풍,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중풍이 진단되고 치료되고자 할 때는 침, 뜸, 부항과 함께 한방 물리치료를 통해서 재활하는 것은 물론 한약을 통해 체질 개선과 순환장애 개선을 통해서 중풍에서 제일 중요한 재발 방지와 후유증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 Q&A 시간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중풍에 대하여 질문 주셨는데요. 그중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중풍은 흡연자들에게 잘 온다는 말이 있던데요. 정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흡연이 심장질환을 통해 중풍을 유발하는 기전은 이미 여러 연구에 의해서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흡연은 혈관 조직의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또 흡연은 혈액의 점도를 높여 피떡을 만드는 피부록의 수치를 높인다고 합니다. 또 흡연은 혈액의 혈소판을 잘 뭉치게 해서 흔히 말하는 피떡을 만듭니다. 흡연은 이런 피떡을 없애는 신체의 기능을 떨어뜨리다고 합니다. 단순히 담배가 중풍의 위험을 높이는 게 아니라 흡연량에 따라서 위험도가 구체적으로 증가한다는 연구까지 최근에는 나왔습니다. 미국 메릴랜드 의대 존 콜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반갑 정도의 담배를 피우는 경우 피우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2.2배 이상의 중풍의 위험이 증가하고 한 갑은 2.5배, 두 갑 이상은 무려 9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젊은 남성의 절반가량은 흡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의료원 연구팀에 의한 연구에 의하면 65세 이하의 남성에서 흡연은 고혈압보다 훨씬 더 위험한 뇌졸중 발병의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연구팀의 분석 결과를 보면 특히 45세 이하 남성 뇌졸중 환자의 45%는 흡연이 원인이었고 고혈압은 2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렇게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는 혈압 및 당뇨 조절과 함께 청장년은 금연이 뇌졸중을 막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알려졌습니다. 흡연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간접 흡연 때문인데요. 직접 흡연을 하지 않고 근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간접 흡연의 경우도 노출되는 경우에는 관상동맥 심진화의 위험률을 25%에서 35%까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간접 흡연 노출에 따른 뇌졸중 및 동맥 경화의 위험 증가 가능성이 계속 제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흡연자는 물론 간접 흡연이 되는 지인이나 가족들 모두 호흡기 관련 증상을 갖게 되는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금연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의학에서는 중풍으로, 서양학에서는 뇌혈관 질환 중 뇌졸중으로 일컬어지는 다양한 증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중풍 예방의 10가지 방법을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꼭 생활 속에서 지키시면서 중풍 후유증으로부터 건강을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건강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